그 돈을 갖다 거꾸로 해보세요. 독이요, 독. 돈이 독이 된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임대 수익 확정, 2년, 3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임대 수익 확정이라는 거는 운영업체가 확정을 짓는 거예요. 운영업체가 망하면 확정을 못 짓잖아요. 파산이니까. 그 여전히 있는 건요. 여러분 20, 30, 40만 있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알겠죠. 영원히 오르면 내가 65살인데 100살까지 살 어떤 분위기가 됐잖아요, 지금. 그럼 집을 굳이 팔 일이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더 들고 가다가 받는 게 유리할 거고. 왜 팔죠? 요새 불장 때 60, 70대들이 대부분이 팔았잖아요. 바보입니까? 특히 강남은 더해요. 60, 70대 분들이 자식들 집을 사주긴 사줬어도 자기들 집을 사는 사람은 비중이 되게 적었어요. 10%면 파는 사람은 5, 60%가 60, 70대예요. 왜죠? 뭐 제가 꼭 말해야 합니까? 바담 오를 것 같으면 왜 팔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들도 느껴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나눕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압구정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 왜 이렇게 자꾸 올라? 돈에 욕심이 없어요. 압구정 사시는 분들. 벌만큼 버신 분들이잖아요. 뭐 자꾸 세금만 늘어나게 뭘 새로 준다 그래. 그냥 여기 너무 편하게 잘 지내는데 나이들이 계셔가지고 차 한 대면 다 출가했거든요. 대부분이. 재건축도 막 싫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팔고 뭐 할까요? 그 돈 갖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50억, 70억, 80억 팔아서 뭐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못 가져온 빌딩을 가져볼까? 뭐 꼬마 빌딩 하나 사는 분이 있고 아니면 팔고 어디로 갈까요? 압구정 오래됐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이 사회생활 오래 한 분들이니까 이거 인제 시작해도 5년, 10년 걸릴 것 같거든. 그러면 지금 이 돈 팔아서 새 아파트 좋은데 압구정 60억, 70억 팔았는데 개포동 비싸다는 데가 30억이란 말이에요. 가면 40억이 남아요. 똑똑한 분들 아니에요? 즐기는 게 낫지. 거기에 목매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왜 팔까요? 5년, 10년 안에 시장을 볼 줄 아시겠죠? 그동안 그렇게 가져온 집을. 그래서 특히 10년 장기 보유 주택자들이 이번에 많이 팔았잖아요. 10년을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양도세도 안 내요. 거의 뭐 한 10%, 10%밖에 안 내요.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샤프하고. 근데 이분들이 왜 팔죠? 이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됐어. 세금 조금밖에 안 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압구정이니까 50억 막 가잖아요. 50억짜리가 8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왜 팝니까? 여기서 얘기가 정리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 결혼할 때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쌍이 저희 한 100만 명 태어났고 한 40만 쌍 결혼했어요. 45만 쌍.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어요. 제가 딱 지금 60을 조금 넘었거든요. 60 초예요. 완전 초인데 이때까지 30년이 흘렀잖아요. 30년이 흘렀는데 지금의 결혼쌍 수가 몇 만이에요. 20만, 19만, 21만 왔다 갔다 해요. 반통업보다 조금 더 줄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20만이라는 신혼부부 수요가 저희 때는 그래서 적정 주택 공급량이 전국에 40만, 50만 이랬어요. 말을 할 때. 그리고 언젠가부터 30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얘기가 없어져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적정 대한민국의 1년 공급량이 적정이 얼마냐? 얘기가 없죠. 확 줄고 있으니까. 왜? 건설사들이 50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의 건설사들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50만 호 치면 남아돌거든, 집이요. 조금 모양이 좀 이해가 되시죠? 말씀드린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30년 뒤에 그러면 10만 명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34년이 되면 몇 년 남았죠? 8, 9년 남았잖아요. 이때 10만 대입니다. 11만, 12만. 10년 만에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 집이 10만 개가 필요한데 돌아가시는 분은 또 어때요? 50만씩 돌아가세요, 그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면
똑똑한 분들은 이걸 아니까 지금 팔고 즐기고 자식한테 상속 주겠죠? 뭐 이렇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동산 불패는 예전의 과거형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서울의 강남구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그러나 나머지는 전혀 아니올 시다. 서울의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노후에 아직도 돈 그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뭐 내가 차를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이럴 때는 돈 해도 맞아요. 열정과 삶의 목표가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이 이제 있어요.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순서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배필을 얻고 이 단계마다 꿈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배필을 얻고 잘 살고 이쁜 아이 잘 낳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 다음 꿈은 뭐가 남을까요? 다시 돈을 벌어요? 어디다 쓰려고? 제 말이 틀립니까? 돈 또 오는 거예요. 돈을 갖다 거꾸로 해보세요. 독이에요, 독. 기억만 바꾸면 독이에요. 돈이 독이 된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본인 건강 상태 다시 체크하시고 돈 아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멋있는 삶은 지갑은 자주 열고 입은 좀 닫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최고의 멋진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의 내용은 뭐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자산에 대한 스케줄링, 본인의 건강 상태 딱 체크해 놓고 내 자산이 얼마인지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이걸 맞춰서 조금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비우는 거, 뭐 자연도 보고 가족이 잘 사는 거 보고 이런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또 자기가 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서예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부진하셔가지고 늦게까지 사업을 하셨어요. 한 78세 이때까지. 근데 일을 놓으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공백기가 생깁니다. 허전해요. 그러면 허전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 제 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70든 75세든 일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여간 돈의 액수를 떠나서 소일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취미 활동이든 뭐든. 그러면서 자기를 케어하셔야지 돈 줬다 보시면 저녁 때 혼자 있을 때 자식들 다 죽어 있어요.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 가기 시작하거든요. 기분 묘해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고독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생활 리듬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또 뭐 부동산 임장 가가지고 이거는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드릴 말씀은 적정한 자산이 있다라면 그런 건 이제 조금 한 수 접어두고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시면서 소일거리 일이 없으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그 서예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서예 학원을 가서 그 끊는 비용이 좀 비쌌나 봐요. 제가 끊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겁니까? 결국은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시고 다른 것만 막 바라지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자식 바라지 하고 막 이런 거. 또 그 와중에 또 뭐 하나 이렇게 막 분양받으시고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실버타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쉽게 이제 실버타운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걸 뭐 실버병원이라고도 하고 또 실버스테이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뭐 실버 레지던스, 뭐 시니어 레지던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딱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는 요양원. 실버타운부터 얘기할게요. 실버타운은 뭐냐? 내가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실버타운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가셨는데 지병이 생겼어요. 병이.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다 이러면 요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실버타운이고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그래서 돈 아끼시지 말고 싼 데는 15만 원, 서초동 법원단지 가도 싼 데는 15만 원, 비싸면 30만 원입니다. 계약서 한번 읽어주는데 체크해 주는 거. 그거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셔서 그 계약서가 완벽할 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은 거동을 하는데 혼자서 완벽하게 못하니까 보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거동까지 좀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거의. 이게 이제 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게 약간 실버타운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건 공동주택 아파트예요. 약간 틀려요. 실버타운은 지방에서는 분양은 되지만 이 수도권 이쪽에서는 밀집화 이런 것 때문에 임대만 좀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게 실버타운 그러면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다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실버타운은 타운만 있고 병원이 옆을 세워서 있겠죠. 이렇게 연계하는 겁니다. 연계. 그러니까 의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발전해서 정부에서 딱 어떤 요건,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뭐 501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래식 유명한 거, 막 줄 선다는 거, 몇 년 기다리는 거. 그런 거는 대학병원이 옆에 있어요. 있는데 옆에 땅에다가 실버타운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병원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한 경우 사이즈가 맞고 정말로 이럴 때는 옆에 병원 정도가 있으면 병원까지 지을 정도 능력이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허가내줘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실버타운 안에 1층에 의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임대를 얻어 들어가가지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막상 실버타운 들어갔더니 뭐 의사 간호사가 있다 그러던데 뭐 이거 아쉬워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이 초진을 하고 연계 병원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셔틀이 다니거나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구분이 되시죠? 실버타운, 그러니까 실버 레지던스도 아까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 아파트, 노인 복지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실버타운과 같은 레벨인데 따로 노인복지법에서 다릅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접근하시라.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고 내용이 틀리다는 것. 이거 구분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가시면 혹시 뭐 착각하시거나 조금 놀라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하실 때 조심하실 게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수익을 배당을 나눈 거거든요. 위탁 업체가 운영을 하고. 근데 그 실버타운이 운영을 하는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손해가 나고 실버타운에 임차인이 있어야 임대료를 걷어서 수익을 주잖아요. 그걸 투자하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걸 빙자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결국은 수익이 안 나고 망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송 걸린 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임차인이 잘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임차인이 와서 수익 배당 얼마 받아야 되는데 그럼 계약서가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뭐 임대 수익 확정 이런 거. 또 이 실버타운만 그런 게 아니라 레지던스도 그래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임대 수익 확정 2년 3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임대 수익 확정이라는 거는 운영업체가 확정을 짓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이. 운영업체가 망하면 확정을 못 짓잖아요. 파산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실물에 담보를 해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뭐냐. 이 업체가 우리 국내에서 10년, 15년 이상을 해서 검증받은 업체. 여기는 망하라 그래도 안 망해요. 그죠? 그런 업체가 운영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면 제가 권해드리는데 10년 이상이 안 됐는데 확정 수익 붙이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꼼꼼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한테 계약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정말 안전할 겁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확정수익 뭐 3년, 5년 이르면 혹해요. 어르신들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히 20만 원이라도 들여서 변호사한테 계약서 봐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식이 하는 행동이,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50이 돼도 애 같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5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 늙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50이 됐구나. 객관적으로 좀 봐주시고,